그 다음에 일반 원칙,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일반 원칙을 우리가 보면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 계속 뛰어. 그쵸?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존속 가능성을 평가 후에 문제가 있다면 공시를 합니다. 여기서 존속 가능성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망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이고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이고 이러한 사실을 주석에다가 공시를 합니다. 우리 기업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랐고요. 공정하게 잘 작성이 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주석에다가 공시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 통합,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통합하는 거, 언제 구분하고 언제 통합하냐. 개정 과목들은 만들려면 수백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다 만드는데 비용과 효익 관점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 중요한 것들은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통합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은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통합한다. 그래서 구분과 통합 내용이 있고요.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그러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 기준을 우리가 주석에다가 뭐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비교 재무제표. 비교 재무제표는 뭐예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년도랑 올해랑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전년도의 재무제표랑 올해 재무제표를 같이 보여주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재무제표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랑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인데 계량 정보라는 게 뭐예요? 숫자로 표시할 수 있으면 계량이죠. 비계량 정보는 이거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거죠. 비계량 정보도 있겠죠. 과거랑 지금 달라진 정보들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비계량 정보가 다를 경우에 혹시 비계량 정보를 비교해야지 그래야지만 정보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주석에 기재가 가능하다. 비계량 정보와 관련해서 비교가 필요하면 그러면은 주석에서 요거를 기재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사업 소재지 같은 게 있죠. 뭐 본사가 주소가 옮겨졌다. 전년도랑 단기랑 다르다. 그러면 우리 이사했어요. 라는 거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비계량 정보죠. 주소가 계량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자,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그 표시 형식, 그 다음 분류 방식, 우리 앞에서 중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통합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분류했는데 원칙은 계속 일관성 있게 중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똑같은 기준 하에서 통합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기준을 변경하라네. 그래서 사업결합 또는 중단된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매기
동일하지 않게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바꿨어요라는 사실은 다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원칙은 매개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뭐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구할 때는 바꾸세요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해서 요 세 가지 경우네요. 처음에 기업회계 기준에 변경하래요. 변경하면은 더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합병하거나 어떤 사업이 중단됐을 때 그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여기서 유의적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똑같이 작성 안 해도 된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표시 방법으로 작성 안 해도 된다. 요 세 가지 경우 예외사항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보고 양식은요. 이해 가능성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그 다음에 금액 단위, 화폐 단위 함께 기재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